자, 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화면에 보고 계시죠? 이거를 설명했어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뭘 설명했냐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자, 분석,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 분석의 결과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기타, 그리고 그 개발의 기능, 재고 관리, 데이터 입력 기능이 있어야 되고 검색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파악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설계는 뭐죠? 그래서 기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재고 관리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재고 관리는 그래서 기타 추가하는 거, 기타 검색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를 여러 개 관리해야 되니까 동일한 게 여러 개 있으면 배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열이나 파일 같은 거는 너무 원시적이니까 그거를 좀 한 단계 높여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놓은 게 STL이라고 그랬어요. STL 라이브러리 중에서 리스트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지금 설명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잘 보세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게 뭐죠? 바로 요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뭐죠? 바로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써놨죠? 요구사항 기반을 제작한다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쓰는 프로그램, 말씀드린 앱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해서 요것들은 다 뭐를 쓰죠? 이걸 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난 시간에 나랑 같이 할 때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분석 설계를 왜 하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기서 이거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이거 세 개의 프로그램마다 짜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짜는 사람마다 자료 다 달라지고요. 그죠? 인벤토리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세 명이 중복해서 개발할 거고요. 또 똑같은 기능이 다른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되셨죠? 그래서요.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것은 앞에서 기타를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구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및 설계가 끝났어요. 앞에까지가 분석 및 설계고요. 요거는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발하는 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다. 그렇게 되면요. 분석 설계가 한 달. 분석 설계를 이용한 그러니까 IT 프레임워크 개발이 한 달.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이 말씀드린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개발을 하면 이렇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어제도 그 지난 시간에 설명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형, 프라이빗, 그죠? 생성자, 그 다음에 메소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벤토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검색. 어제 설명했었죠? 추가 검색.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자료가 많으니까 그 리스트형으로 하겠다. 리스트형으로 연결된 수많은 자료를 통칭하는 개념이 기타 쓰다. 그 다음에 기타 쓰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링크드 리스트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IT 프레임워크 개발된 거죠. 그러고 나면 잘 보세요. 이제 비로소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인벤토리 갖다 쓰죠? 이 개발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인벤토리를 갖춰서가 만들고 초기화하고, 요 다음에 전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어떤 걸 검색하고 싶은데 조건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갖다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받아다가 그 결과 갖다가 출력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 이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를 짤 때 이 사람이 다른 개발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나요? 볼게요. 인벤토리는 이미 IT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죠. 초기화는 지가 시키면 되는 거고. 검색, 갖고 온 거 갖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건 보세요.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발자는 이거를 짬에 있어서 다른 개발자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발자는 이거를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참고하면 되냐면 이미 만들어서 공개된 우리 회사의 IT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기타 인벤토리를 갖고 가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개발자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들어왔어. 교육할 필요가 없어. 너 인벤토리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짜.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IT 프레임워크 보니까 인벤토리 기타가 있네. 콜.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벤토리 프레임워크 있는 거죠? 기타 프레임워크에 있죠? 뭐가 필요해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 명이 개발할 때 서로 따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기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개발하는 거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우리는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하러 온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요거 개발자들이 다른 개발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모든 사람이 다 인벤토리와 기타를 같이 쓰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자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각 개발자들은 IT 프레임워크에 있는 걸 갖다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짠 소스가.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객체지향다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귀하고 몇 개 안 되던 시절. 그런 시절에는 개발자가 자기 맘대로 막 짜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는 그걸 갖다 쓰는데 급한 거죠. 왜? 주어진 기능을 쓰는 거였으니까. 요즘은 바뀌었죠. 회사의 업무에 컴퓨터를 갖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갖다 쓸 때, 윈도우나 오라클 같은 거 할 때는 객체장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업무에 컴퓨터 갖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업무는 바뀌잖아요. 여러 명이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개발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각자 따로따로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각자 따로따로 개발한 것들이 다 표준적인 포맷으로 개발을 해줘야지 나중에 유지보수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스템 분석 설계를 통해서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IT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번의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칠게요. 이해했을 거라고 치고요. 요거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니까 앞에 이어진 소스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개념은 잡혔고요. 이제 하나만 보완합시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분석 설계를 했어요. 분석 설계를 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컨설턴트가 와서 분석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컨설턴트 분석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그거 갖다가 실제로 IT 프레임워크로 구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 설계를 해요. 분석 설계한 결과를 갖다가 이용해서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IT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컨설턴트까지 하고 개발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T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결과물을 갖다가 개발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개발자는 그 설계도를 보고 IT 프레임워크를 코딩하는 거죠. 클래스를 정리하고 인벤토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쓰는 게 뭐냐면 모델링인 거예요. 특히 객체지향 환경에서 쓰는 모델링을 UML,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요. 그거는요, 지금 나오는 UML은 뭐 엄청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제 98년도쯤에인가 UML 0.9 버전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간단했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UML의 역할은 뭐죠? 분석 설계한 결과를 갖다가 IT 프레임워크를 제작하는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둘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분석 설계한 개발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봐보세요. 기타 클래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뭐가 있고요. 성능자가 있고 set get이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요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생성자가 있고 set get을 하세요라고 하면 요거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죠? 인벤토리는 생성자인데 링크드 리스트 기타 수로 만들어 주시고 add 기타 메소드가 있고 서치 메소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분석 설계를 했어. 그러니까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분석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걸 보면 기타 클래스 만들 수 있죠? 인벤토리 클래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분석 설계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클래스별로 이렇게 정리한 것.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석 설계한 결과 중에서 어떤 클래스, 어떤 단위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 요거에 있으면 사람들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인벤토리 클래스는 기타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기타를 갖다 쓴다는 걸 갖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퀀스 이렇게 생성할 때 기타를 갖고 온다는 생성을. 그러니까 시퀀스는 뭐냐? 인벤토리에서 기타를 가져다 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그 뭐라 그래요? 시퀀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석 설계를 통해서 IT 프레임워크 분석 설계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가 있죠? 어떤 클래스가 있다. 우리 앞에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클래스가 있다. 각 클래스는 어떤 모습, 생성자 어떤 메소드, 어떤 데이터가 있고, 클래스는 어떤 함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 인벤토리 함수에서 기타를 가져다 쓴다. 그죠? 그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든 걸로 보면, 그러면 어떤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를 뭐라 그래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 클래스에서 기타라는 걸 인벤토리가 기타를
갖다가 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걸 뭐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자, 보세요. UML에 다이어그램이 요즘 말하는 거는 더 많고요. 책 같은 데 보면 한 15가지 되죠. 다 쓸모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UML은 왜 만드는 거죠? 분석 설계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IT 프레임워크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 그러면 IT 프레임워크는 뭘로 구성되죠? 클래스가 간의 연관성 이런 걸로 구성되잖아. 그것만 표현하면 95%는 된다니까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뭐 20개 만들지만 그건 이제 처음에는 쓸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쓰시고요. 지금은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2가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실제로 이걸 하면요. 사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만 표현을 해도 거의 95% 다 돼요. 나머지들은 몇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외로 더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를 하셔야 됐어요? 자, IT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했어. 설계한 결과물을 갖다가 IT 프레임워크 개발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IT 프레임워크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이 IT 프레임워크 만들어야 그다음에 응용 개발자가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설계자는 설계한 결과를 갖다가 개발자 넘겨줄 때 어떻게 표현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넘겨준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를 표현하는 것이고 시퀀스는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갖다 쓴다. 뭐 연관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2개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여러분 다른 게 있나요? 아마 얼핏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왜? 이외의 나머지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뭐 객체 다이어그램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로직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지 일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안 쓰입니다. 디플로이 다이어그램? 그거는 나중에 배치할 때나 쓰는 거고 디자인할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UML의 처음의 목적은요. 이 IT 프레임워크에 대한 결과물을 표현하는 데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의 UML은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때가 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UML의 목적이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UML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된다. 이게 잘 되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업무 프로그램에서 짜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업무 프로그램에서. 쭉 짜는 거 보시죠. 이거는 자기가 짤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예를 간단한 걸 들었지만 이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원리를 아시게 되면요 이게 커진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객체지향 모델링을 위한 언어로서 쓰이는 게 UML이 거의 시장을 다 장악했죠. 그 UML은 뭘 쓰는 거냐라는 걸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UML의 그 용도로 보면 UML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렸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와 지금 했던 앞에 거를 예를 생각해 보면 이거 2개만 있으면 되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사실 UML을 한 80% 이해하신 겁니다. UML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원래 다른 동영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전체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